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뵙죠. 아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을 자꾸 놓치게 되네요. 그렇죠? 이게 자꾸 일을 미루 만드는데 아주 이거 큰 잘못을 가진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이야기는요, 우리 고민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. 여러분 고민 있으세요? 고민 없을 수가 없죠. 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.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고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타이밍이나 이런 대처를 잘 못하고 있더라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고민에 대처하는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게 고민이란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.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쫙 인생을 돌아보면 고민이 없던 적이 있었습니까? 아마 고민이 없던 적, 물론 그 경중의 차이는 있어요. 그렇죠? 있지만 고민이란 녀석이 없는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.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고민의 연속이다,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고민이 왜 나에게 이런 고민이 생겼어,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고민에 대처하는 방법을 빨리 찾으시는 게 중요한데요. 우리가 고민에 대처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고민이 내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겁니다. 그러지 않고 사람들은요, 고민거리가 생기면 우선 스트레스를 받아요. 받다 보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? 야, 나 이런 고민 있어. 야, 어디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. 이렇게 고민 자체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걸로 인해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끙끙대고 하느라고 그 타이밍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.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민이라는 녀석이 생길 때 똑같은 고민이 생긴다고 해서 사람들이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진 않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우리는 물론 나한테 고민이 안 생기면 좋겠죠. 하지만 고민이 생겼다면 그 고민을 해결하는 때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고민은 당연한 거다,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. 나한테는 더 고민이 생겼는데 빌 게이츠 말 기억하시죠? 예, 인생은 불공평하다. 그러므로 나에게 더 많이 생기든 적게 생기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. 나한테 이미 생겼잖아요. 이거를 빨리 해결하는데 풀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술 한잔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잊어지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지연시키는 건데 문제는 이자가 붙습니다.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민이 미룰수록 더 커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민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리화와 변명이라는 도구를 많이 씁니다. 그래서는 안 돼요. 첫 번째 포인트 기억하세요. 고민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지 지연하고 회피하고 내가 그냥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면 나아지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. 그렇죠? 우리 몸에 상처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게 가만 놔두고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이게 곪겠죠.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엔 생명까지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. 같은 얘기예요. 고민을 생겼을 때는 방치하지 말고 대응하는 게 필요하다입니다. 자, 두 번째, 그러면 어떻게 이 고민을 대응할 것인가? 우리는 고민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. 첫 번째는 내 힘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고민이 있어요. 우리가 심각한 고민이 해당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겠죠. 예를 들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내한테 있어야 되는데 없어. 이런 고민은 해결이 불가능할 수 있는 고민이에요. 또는요, 정말 현대의학으로 어쩔 수 없는, 또는요, 정말 심각한 중병에 걸렸다거나 이런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자, 두 번째는 해결 가능할 수 있는 고민이 있을 텐데 잠깐 내게두고요. 고민이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고민도 사실을 보면 그 자체를 완전 해결하기는 불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차선책 또는 차차선의 대응책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명제, 전제가 있어요.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적절한 해가 존재한다,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가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. 근데 그 돈은 없어. 이건 불가능한 문제일까요? 우선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. 세상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너무 많이 흘러가기도 합니다. 제가 아는 분도 사업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폐업하려고 그 직전까지 갔는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회사가 대박이 났어요. 정말 놀라울 만큼 대박이 났습니다. 인생은 모르는 일이에요. 그분은 절대로 이걸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하느라고 막 그러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거의 회사도 문 닫는 것까지 고민을 했다가 이렇게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.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한 문제에 관해서는 차선의 대책이라도 찾아야 돼요.
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면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차선의 방안이 뭔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. 그거를 한 방에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무모한 조치를 취한다는 건 무리수고요.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뭐가 있을까? 또 나를 위해 지금 당장 시급한 건 뭘까? 이걸 생각해서 뭔가 답을 찾아나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. 두 번째, 해결 가능한 문제들이 꽤 많이 있어요. 예를 들면 이런 분이 있었어요. 남친이 변심한 것 같아요. 자, 근데 여기서 우리 판단을 해야 돼요. 이 남자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이 상황을 판단을 해가지고 되돌릴 수 없는 상태야. 또는 이 사람 자체가 문제 있는 사람이야. 이건 불가능한 문제라고 봐야 돼요. 그러면 이건 버려야 돼요. 받아들여야죠.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차선을 대항하는 책을 찾아야 될 겁니다. 하지만 해결 가능한 문제로 해당이 되어진다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. 우리는 고민거리가 생겼을 때 이 고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명제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이 모든 문제에는요. 근본적인 원인을 50%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원인이 하나가 존재한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입니다. 그럼 우리는 여기 생각해 봐야 돼요.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?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? 그 근본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. 우리는 현상을 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졌어? 요즘 사업이 너무 어렵네? 코로나가 불가능한 문제일까요? 아니에요. 저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직격탄을 맞아서 너무너무 어려워요. 하지만 이건 해결 가능한 문제입니다.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우리는 거의 해결 불가능한 문제는 없다는 전제를 해야 되고요.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럼 이 근본 원인이 뭐냐? 이걸 찾아내야 돼요. 자, 코로나 같은 경우에 때문에 업이 안 돼. 그럼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가 아니에요. 코로나가 왔는데 우리가 적절한 대응책을 못 찾아낸 거죠. 어쨌든 모든 문제에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50%가 존재하는데 이 원인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원인이 아니라면 이건 버려야 돼요. 어쩔 수 없어. 그럼 차선책을 찾아내기 위해서 대안을 찾아가야겠고요. 만약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. 예를 들면 암이 걸렸어요. 암이라는 건 보통 이제 심각한 스트레스가 가장 근본적 원인이죠. 그러면 내가 암이 걸렸는데 문제는 저도 사실 그런 암을 걸려봤어요. 그리고 지금도 제가 그걸 케어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. 뭐 많은 사람에게 늘 암은 존재하는 거죠. 그런 생각해 보니까 어떤 커다란 스트레스 때문에 그 암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그 원인은 우리가 불가능한 해결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. 그것보다는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스트레스 때문에 생활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? 제대로 안 했더라고요. 그래서 그랬구나. 내가 생활부터가 좀 똑바로 하고 먹는 거 제일 먼저 챙겨야겠다. 먹는 게 너무 부실했구나. 두 번째, 좋은 습관들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건강한 습관을 내가 안 가졌구나. 이런 것들이 가장 근본적 원인이 해결되는 부분이었어요.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이 생겼고 몸도 안 좋구나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이거에 해결을 하는데 집중해야겠죠. 그래서 이 우리가 해결 가능한 문제에 관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때는 냉정하게 근본 원인을 찾아야 돼요. 자, 이 근본 원인을 찾았죠. 이거는 남이 아니라 내가 제일 많이 알아요. 그래서 스스로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. 근본 원인이 뭐냐? 그 원인에 대해서 내가 한번 써보고 정리해야 되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. 자, 이제는 그러면 원인을 찾았어요. 그렇죠? 그럼 3단계로 넘어가야 돼요. 세 번째 단계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겁니다. 답을 찾는 거죠. 자,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했어요. 그리고 이제 근본 원인을 찾았어. 답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답이 내 안에 있어요. 있는데 내가 못 보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. 사람들은 자가당착에 빠지거든요. 자기를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또 내가 보는 시각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몸에 병이 생기면 누구한테 가셔야 돼요? 의사한테 가야 되죠. 마찬가지로 마음의 병이 생긴 게 고민이란 말이에요. 이럴 때는 전문가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. 조언을 구하라고 하니까 부부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갖고 주위 사람들이 알렸는데 결국 더 싸움이 커진 경우가 많죠. 왜 이게 문제냐 하면 아마추어한테 조언을 구했기 때문에요.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면 여러분 고수한테 가세요. 그래서 그 고수의 자문을 구하는 게 제일 좋은 방안입니다. 그래서 제도 보니까 세상의 고수들은요, 고수들끼리 자문을 많이 구해요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분야에 내가 고민이 있어. 그러면요, 고수를 찾아가세요. 뭔가 내가 지혜가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어떤 그 문제에 관해서 뭔가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십시오. 내가 뭐 병이 생긴 것 같고 피곤한 것 같고 안 좋은데 괜찮을 거야. 이렇게 생각하고 방치하는 게 병을 키우는 것처럼
모든 문제는 방치가 제일 크게 문제를 악화시키는 겁니다. 그래서 전문가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솔직히 조언을 구하세요. 아, 쪽팔린데, 자존심 상하는데, 그 자존심 상하는 거요. 모든 사람의 고민은 다 있어요.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당신을 낮게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. 우리 오히려 그 고민을 진솔하게 얘기를 할 때 진짜 내 편이 되는 가능성이 더 커져요. 어쨌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되 그러나 그 분의 얘기가 답이 될 수는 없어요. 참고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그랬구나. 내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수집할 수 있는 거죠. 이렇게 해서 좋은 대안을 몇 가지 수립하고 나면 그때부터 심사숙고를 해서 내가 생각할 때 이 방안이 제일 좋은 방안이야 라고 생각하는 결정안 하나를 찾는 겁니다. 그 결정안을 찾고 나면 실행하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첫 번째는 근본 원인을 찾자고 했죠. 두 번째는 실행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혜로움을 얻자라고 했습니다. 세 번째, 방안을 찾았어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 방안을 찾았으면 당장 실행하셔야 됩니다.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내가 뭔가 안 좋은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행하는,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서는 빨리 집중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셔야 돼요. 내 몸에 암이 왔어요. 아유, 좀 더 생활을 건강하면 되겠지. 전에 먹던 술 반만 마시고 담배 반만 피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. 내가 만약에 큰 문제가 왔다면 모든 거를 그냥 전 비상체계로 갖추어서 쫙 준비를 해야지. 그렇게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찔끔찔끔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. 그러면 안 돼요. 그 현실을 그대로 인식을 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절치부심하셔야 됩니다.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해결시켜야지 질질 끄면 안 되더라. 내일 푸는 게 아니라 오늘 풀자 이거예요. 당장 실행하십시오. 그 다음에 전격적으로 실행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셔야 돼요. 이렇게 문제를 실행하셔가지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단기 이게 목표를 일주일 단위로 뭔가 성과를 내셔야 됩니다. 저도 제가 다시 암 판정을 받았을 때 상태가 좀 좋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매주 단위로 제가 체중 관리를 하고 운동량을 기록하고 이렇게 했거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의사 선생님도 놀라울 만큼 회복이 빠르다라고 인정을 해서 지금 뭐 아주 정상적인 상태까지 돌아왔습니다만 이런 제 얘기를 감히 해서 죄송하지만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예요. 전격적으로 임해서 맞서 싸워야지 질질 끄면 안 되겠다. 자, 했는데 이렇게 방안을 찾았으면 당장 전격적으로 실행하라라고 했죠.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. 모든 일에는 뭔가 내가 반성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. 그게 내 잘못이 얼마 안 되더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안 좋았던 경험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기보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를 꼼꼼히 되돌아보고 그런 일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하고 확인 사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문제는 인생에서 내가 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야지 그런 문제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내가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아마 똑같은 일이 또 생길 거라는 거죠. 코엘리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한 번 일어난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으나 두 번 일어난 일은 반드시 또 일어난다. 왜? 한 번 일어났는데 지가 뭘 안 고쳤으니까 두 번 또 일어난 거다 이거죠. 어떠세요? 우리 고민할 거리 많죠.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. 그러나 그 고민에 대해서 위안을 얻고 마음의 어떤 내 시간을 가지기보다는 당장 맞서 싸우세요. 그리고 고민 따위 그 정도 갖고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높입시다. 그래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이겨서 언젠가 웃으면서 나 그런 고민이 있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시고요. 당당히 맞서 싸우는 멋진 승자이기를 갑시다. 고맙습니다.